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석입니다. 화요일에 주주의 세계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오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네.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코스피의 사상 최고가 경신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순환이 도는 대형주의 특징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7만 네.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네. 있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2차 전지 대장 LG화학, 삼성 SDI의 신고가 행진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삼성 아저씨로서 네네. 7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 좀 크죠? 네, 8만 전자라고 다시 한번 어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어떠한 불안함이 있냐면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그 시장에 주인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주도주라는 것이 있고 네. 주도주가 갈 때 다른 종목들이 쫓아가는 게 정상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고 갈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간 적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는 독주다라는 말이 우리가 오히려 익숙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너무 뜨겁게 달궈져서 이 시장을 보시는 참여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장이 이렇게 좋으면 내 계좌가 10%씩 막 수익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생각보다 계좌 수익이 나의 기대 수익을 못 쫓아가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가라는데 네. 맞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장이 어려운 게 저는 사실 어저께 LG화학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요일 장 마치고 나서 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모델 Y 전량을 수주했다라는 네. 건 이게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짜지는 거지? 중국을 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전량을 가져왔다가 2차 전지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면서 주가가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제는 조금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죠. 네.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에 대비해 부진에다가 이제 오늘은 또 자기의 순서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가고 있으니 이 시장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 네. 이제 이후에 부양책이 나온다. 달러 뿌린다 하면 좋은 건 다 좋습니다만 네. 좋게 갖다 붙이면 다 좋아요. 그럼 이제 내 차례를 기다려야죠. 이러다 보니 종목별 수익률로서는 조금 이것을 완전히 좀 낮춰야 되고 이럴 때 좀 냉정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흥분에 가라앉히자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인데 지수는 이렇게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내 수익만큼은 그 욕심을 못 쫓아간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다소 애매한 장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박자를 잘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우상향은 맞는데 흥분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데 오르는 날 쫓아가지 말고 쉬는 날 사자라는 말씀 네.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순환이 워낙 빨리 돌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순환이 돌 때 쉬는 섹터를 그때마다 이제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신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안에서는 저는 지금 담아가고 있는 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소차, 그다음에 계속 담아가는 게 5G, 그리고 주력은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소부장 안에서 계속 찾아가내려고 네. 하는 이 틀을 깰 이유가 없죠. 이 시장의 뷰가 바뀐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 관점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수치고 응원해주면서 LG화학이 100만 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코스피를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8만 전자까지 기대감을 키우면서 쭉이지만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그새 삼성전자를 또 따라잡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서두르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일단 네. 내 차례를 기다리자. 근데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 섹터가 가장 이제 순환이 돌면서 눈에 띄게 나타났었는데 네. 지금 2차 전지 대장까지 힘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기 민감주에 눌렸던 2차 전지 대장들은 이제 그 힘을 또 이어받는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증시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가 고점이다. 지금 대형주는 함부로 파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을 좀 묵직히 들고 요즘 전화 상담 주료가 전화 걸면 손님이 먼저 물으세요. 삼성전자 오늘 팔아도 돼? 이거가 첫 번째 질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조금 뭐 글쎄 그런 분보다는 외부에서는 그걸 물어보시는데 고객분들은 좀 팔아도 되냐 해서 그렇죠. 제가 좀 붙잡아 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갖고 물론 가시라고. 네, 오늘이 꼭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트레이딩 안에서 이 시장 분위기 안에서 대형주는 함부로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뭐 단타를 치자라는 말씀이 계속 전화 와서 굉장히 롱텀 플레이를 하시던 분들도 시장이 좋으니 네.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짧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욕심이 아. 생깁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오히려 올해 장이 안 좋았었을 때는 계좌 수익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거 나머지로서는 그냥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하루 올랐다 하루 빠져버리니 아직은 조금 계좌가 레벨업이 되려면 주도주가 시장에 나올 때가 레벨업이 되는 거지. 네. 지금은 이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좀 요런 모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앞서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이제 네. 대형주 안에서 그리고 자동차, 네.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쭉 들고 가자라는 네네. 뒤에 이제 2차전지 그렇죠. 대장까지 포함이 된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워낙 빠르게 순환이 돌다 보니까 이제 정유주들이 네.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43달러 선까지 네, 그렇죠. 올랐어요. 백신 이슈 나오고 지금 네. 감산 기대까지 더해지다 보니 유가 상승의 수혜주 안에서 이제 못 올랐던 정유주까지 오르고 네. 한국전력도 오늘 올라요. 이 대형주의 순환매 안에서 오늘의 이 특징주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 정유주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 정제 마진이 플러스로 전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대한 마진이 좋아질 수 있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유주가 이제 마진이 좋아질 기대감이 있고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탱크 보관에 있는 이제 자산 평가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오늘 정유주가 오른 건 어저께 미국 장에서 옥시덴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 옥시덴탈이 16% 올랐는데 이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맨 뒤에 이번에 어쨌든 시크릿컬이 돌면 맨 뒤에는 플랜트를 사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정유주는 담아갈 만하다. 그래서 유가가 45달러가 넘어가면 플랜트 수주가 나올 수 있으니 이제 건설, 네. 플랜트,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네. 대림산업을 사도 된다라가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앞당겨져요. 앞으로 1분기가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했는데 장이 좋으니 뭐 그때 기다려 지금 가버리. 삼성 엔지니어링 빠지면 살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랬죠. 조금 빠지면 유가가 45달러 넘어가면 엔지니어링 사야지. 지금 그냥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차 이것들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그러면은 대형주 포트를 싸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림산업은 사볼 만한 자리이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제일 못 오른 쪽이 건설이거든요. 그렇죠. 건설이죠. 현대건설은 특히 관심이 있는 게 이제 내년부터 삼성동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수주의 밑바탕은 깔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는 조선주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정유주도 올랐는데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좀 반영이 돼야 될 자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S건설, 현대건설 다 이런 거 좀 관심으로 대형주 포트 짜시는 분들이라면 담아가 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조선과 2차전지 대장이 좀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환이 네. 돌 때 여기가 쉴 때 여기서 담아볼까 하는 것보다도 네. 안 오른 건설 쪽에서 대형주 포트를 담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보세요? 뭐 저는 건설주에 지금 매력도가 있다라고 봐요. 2차 전지는 저는 못 사는 영역입니다. 너무 그래서 올라서. 갖고 계신 분이 팔지 말라고 하는 영역이지 적극적으로 포트를 담아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네. 이제 실패했습니다. LG화학을 전형적으로 삼성전자 추가로 산다. 조금 볼게요. 갖고 홀드하는 전략이고요. 추가로 매수는 이제부터는 이제 이 건설주를 보신 분들이라면 롱텀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들만 다 따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안에서 이제 매력도는 틀림없이 발현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근데 한국전력은요. 사실 유가 상승은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전력. 근데 워낙 강세는 또 수혜예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반이라고 한다면 결국 한국전력이 올해 생각보다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와 이런 실적도 내내 한국전력에서 유가만 싸다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러면 이제 단가를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원전이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된다면인데 이 부분은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는 없을 예민한 것 같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논외로 제쳐두고 유가는 올라간 건 이제 부담이지만 이거를 환율과 어느 정도 이제 익스큐즈 한다라고 친다면 이제 정부 정책에 친환경으로 밀어붙여야 될 때는. 한국전력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실적 베이스 안에서 한국전력은 확실히 저평가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투자 매력도 높진 않죠. 저는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전력은 네. 한국전력 볼게요. 들고 저 손님 많은 비중 갖고 계시거든요. 절대 대형주 함부로 팔 실장 아닙니다.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한국전력도 지금 안 오른 대형주 안에서 순환이 돌 때 또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도 네. 오늘 또 모처럼 양봉을 그려내면서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홀딩 영역이긴 하나 다른 이제 대형주 대비로는 매력도는 다소 떨어진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시장이 강하지만 냉철하게 흥분하지 말고 다만 네. 이러한 상승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또 분위기를 전해 주셨는데요. 이제 코스닥 시장을 정리를 해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사실 더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네. 오늘 그 낙수 효과가 살짝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LG화학, 삼성 SDI를 보면서 2차 전지 쪽을 중심으로 LNF, 지금 PNT 대주전자재료 담고 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봤는지 또 덜 오른 소부장 쪽에서의 뭐 테스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매수도 네. 들어가고 있어요. 자, 외국인부터 짚어볼까요? 기관부터 짚어볼까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나 어쨌든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뭐 종목별로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죠. 코스닥이 마위의 랠리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제가 계속 코스닥이 내년 상반기는 코스닥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흐름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이 한번 크게 오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번에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대형주 먼저 채워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팔았던 개인 투자자가 됐든 네. 아니면 지금 기관들은 코스피를 팔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 기관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은 자기의 테마로서 자기의 섹터로서 종목 관리를 확실히 해나갈 수 있는 시장이 내년 상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래서 기관이 코스닥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향성이 안 잡았어요. 지금은 뭐 기관 좋다, 외국인 좋다가 이런 것을 구분하실 때는 네네. 아닙니다. 종목별로서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보실 때 어쨌든 이 자금이 코스닥 안에서 내년에 굉장히 큰 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코스피를 3천이 갈 수 있다라는 뷰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3,000발원과 네. 오늘 또 코스닥 1,000발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되게 양보한 겁니다. 원래 더 높은 숫자를 썼다가 이러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많이 흥분하지 20% 말자. 네, 20% 네. 하향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좀 여러 가지 박자가 맞으면서 코스닥 장세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때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소부장이랑 5G를 좀 매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매매를 안 하셨다가 어떤 주도주가 딱 떠서 올라가 버리면 되게 높아 보여요. 트레이딩을 했었던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출발했을 때 아이고 나 놓쳤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부장 코스닥은 조금 지나면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좀 일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진짜 오르지 않는 수소에서 네. 담아가시는데 네. 꾸준히 모아가는 쪽은 5G라고 전해주셨죠. 네네네. 그런데 하지만 탑픽의 업종은 소부장.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어머니 종목들을 살펴봤었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서도 뭐 에로티 베큐움과 함께 네. SFA 반도체를 네. 꼽아주셨는데 이쪽은 오늘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테스나라든지 뭐 네페스, 테크윈 그리고 오늘 워닉 QNC, 워닉 머티리얼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데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는 뭐 유진테크와 테스와 같은 종목들 네. 이쪽을 중심으로 볼까요? 아니면 덜 오른 쪽에서의 흐름을 소부장 쪽에서는 보는 게 낫나요?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장은 PSK랑 제가 느끼는 대장은 이제 PSK, 테스, 유진테크거든요. 그러면은 뭐 빠지더라도 어쨌든 대장 치고 갔었던 먼저 보였던 종목이 나중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이걸로 저도 바꿔야 될까 말까로 엄청나게 고민 지금 네. 현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서 또 사고 싶은 종목이 뜨니 여기선 이익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일단 대장주는 좀 움켜쥐고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새로 뜨는 대로 좀 이렇게 포트를 잡고 담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덜 오른 쪽 종목이 맞겠지만 아예 안 오른 종목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건 본인 취향에 좀 맞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당분간은 다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도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네.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그래서 대응을 탑픽 해보자. 업종은 소부장인데 네.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좀 벗겨낼 수 있는 쪽에서의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소부장 종목에서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남는 2차 전지 지금 앞서 저희가 빅샷에서 네.
오늘 이차전지 대장주들이 이제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형주가 다소 부담스럽다면 중소형주의 이차전지주에서도 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네. 오늘 좀 LG화학향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LNF가 지금 안 그래도 올라가 볼 만한 자리에서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좀 어떤 쉼이 있었다라고 하는 차트가 느껴지는 차트들이 좀 더 탄력이 좋습니다. 지금 LNF도 그렇고 뭐 PNT도 그렇고 뭐 네. 또 어떤 종목이죠? 제가 지금 종목이 잘 오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신흥 SEC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주전자재도 좋고요. 네, 맞습니다. 좀 기간 조정이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종목도 그리고 LG화학 비중을 확실히 잡고 있는 종목이 좀 조금 탄력이 있지 않나.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늘 대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 SDI랑 LG화학 올라가면서 네.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은 굳이 저것을 추격하지 말자,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을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종목 검색을 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차전지 쪽도 유효하기는 네, 하나 그렇습니다. 그쪽에선 탑픽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에요. 오늘 또 LNF라든가 강한 네, 친구들. 대주전자래요. LG화학이 갈 때 따라가 줬고 LG화학이나 SD가 저 고공권에 있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들이 제가 소부장이 좋을 것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뜻이거든요. 낙수효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저는 근데 판단합니다. 이차전지보다는 탑픽 업종 그래도 소부장이다. 2차 전지가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저랑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2차 전지가. 한 세 여러 번 공간은 맞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안 샀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 악성 매물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사면 종목이 빠지거든요. 2차 전지는. 예, 사시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차전지 중소형 섹터와 더불어서 소부장 쪽에서의 관심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 네. 지난주가 이제 SFA 반도체를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가 이제 덜 오른 쪽에서의 소부장 종목이었다면 네네.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LOT 네. 베큐 그리고 오늘의 종목은 저번 주에 어머니 종목이 없었던 종목인데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포함시킬까요? 네, 포함시키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맥스네요. 사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계속 소부장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작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100% 반도체 장비, 뭐 포트라든가 에칭, 클린, 뭐 CVD 이런 전반적인 모든 장비를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반도체 웨이퍼 이제 이송 장비에 대해서 이제 특종적 이제 좀 확고한 자기 입지를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납품하는 기업들이 CMS,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원익 IPS, 테스, PSK, 한미반도체. 이 종목들이 제가 지금 주도주라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오다가 나올 때 여기서 무조건 생산이 들어가야 되니 어디가 대장일지 몰라도 여기에 다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시총 1,700억 원 조금 뭐 자기 매출밖에 안 되는 시총은 조금 아쉬운 밸런스의 자리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틀림없이 고점을 베껴낼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확실하죠. 파운드에 대한 확고한 투자, 거기에 대한 고밸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의 덩달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비주는 지금 플러스 알파에 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점차 늘어날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이 미국 시장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진짜 죄송합니다. 발음이 세네요. 이게 좀 많이 올라서 오늘 내심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전혀 손색 없는 이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요즘에 소부장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이맥스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의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데 그래서 목표가를 24,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도 설정을 해주셨네요. 오늘 소부장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또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주주의 세계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사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